왜 팔짱 끼고 있나 했더니 번호가 다 해버리는구나. 응? 시간 알뜰하게 써. 응? 시간 알뜰하게 쓴다고. 너도 똑같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좀 보시기 편하도록 저는 이제 좀 자습서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이거에 대한 정답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질문 1번에서 윗글의 소재가 무엇이냐? 환경 경제학입니다. Environmental Economics라고 나왔기 때문에 환경 경제학이라고 써야 돼요. 환경 경제가 아니고요. 자, 2, 3번 문장 1번과 어떤 관계냐? 대조 관계라고 했죠. 여기에서는 Environmental Economics라고 나왔는데 2번 문장에서 보면은 Traditional Economics라고 나왔거든. 이게 지금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경제학과 전통 경제학이 이제 대조가 되고 있다. 그래서 환경 경제학 여기 전통 경제학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5, 6, 7번 문장은 4번과 어떤 관계냐? 이거 뭐 너무 쉽죠? 예시죠, 예시. 5번 문장 바로 앞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여기 for example 나와 있잖아. for example. 그렇죠? 당연히 예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주제 설명 결론은 좀 쉬운 편입니다. 주제 1번, 결론 7번, 나머지가 설명이에요. 2번에 쓰일 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는 대조 관계예요. 대조로 푸는 거예요.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됐으면 아래로 넘어가서 중심 내용 요약을 볼게요. 환경 경제학은 특정한 시기의 재화와 분배를 다루는 전통 경제학과는 달리 현재와 미래 장기간에 걸친 자원의 분배를 고려하며 오늘날 소비 및 경제 활동이 미래에 대한 고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빈칸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미래라거나 장기간이라거나 이런 전부 다 시간적인 개념이 전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정답도 시간적 개념이라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temporal concept, 시간적 개념 이게 정답이에요. 자, 일단은 이제 그 답은 제가 전부 다 써드렸는데 이 지문에 대한 해설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자습서 만든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자습서에 제가 이제 작성해 놓은 거에도 문장별로 이제 번호를 다 써놨고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과 번호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번부터. 자, 일단 방금 전에 제가 정답을 말함으로써 temporal concept이라는 게 들어간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우리 그냥 모른다고 치고 한번 해보자고요. 모른다 치고. 그러면 it is that 해서 강조 구문으로서 대절이하는 바로 빈칸이다.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야. 대절이하를 보면 often plays a crucial and defining role in environmental economics. 환경 경제학에서 흔히 결정적이고 본질적 의미를 미안해 벌레고 본질적인 의미를 규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요 바로 빈칸이랍니다. 자,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쉽게 말하면 환경 경제학에서 중요한 건 빈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요? 자, 처음에 도입 그러니까 주제 부분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환경 경제학 이야기 했고요. 환경 경제학에서 빈칸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빈칸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보면은 traditional economics라고 좀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전통 경제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문장에서 환경 경제학 얘기했는데 갑자기 전통 경제학 얘기 나온다. 그럼 이건 뭡니까? 대조를 통해서 설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장과 2, 3번 문장이 대조가 된다. 3번 문장도 전통 경제학 설명하는 거거든. 미리 말하면. 자, 2번 문장 먼저 보자면
전통 경제학은 can determine 결정할 수 있는데 efficient ways to allocate resources. allocate 이런 단어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단어죠. 할당하다, 배분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자원을 배분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답니다. For producing goods and services.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요. 다시 한번 전통 경제학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자원을 배분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결정지을 수 있답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통 경제학에 대한 긍정적 내용을 다루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뒷내용을 봤을 때 however가 나오거든. 그럼 이 however는 2번과 역적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왜 역적 관계가 되냐면 앞에서는 전통 경제학의 긍정적인 측면을 말했다면 여기서는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설명했었는데 2번에서 6번까지가 다 설명하는 문장이란 말이야. 근데 아까 말했죠. 설명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했잖아. 그래서 이 안에서는 또 어떤 문장 간의 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아래다가 좀 써보자면 1번은 주제였죠. 2번부터 3번은 2, 3번은요 1번과는 대조관계가 되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조관계가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소리 이쪽에다 써야지. 얘랑은 대조관계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 2, 3번끼리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서로 역적관계가 되는 거죠. 역적관계. 긍정, 부정이. 됐죠? 자, the allocation is, however, 그러나 그 배분은 simplified and confined, 단순화되고 제한된대요. to a single period of time.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내용상. 즉, 하나의 시기로 단순화되고 한정됩니다. With the line presumption. 이 presumption이라는 게 가정인데 이렇게 추상 명사가 나오고 대시 나왔을 때는 동격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알겠지? 그래서 뒤 내용을 보면 production 주어 나왔고 does not prevent 동사 나왔고 producing one tomorrow 목적어 나왔어요. 됐어? 그래서 삼형식이 완전 함정 나왔죠. 근본적인 가정과 함께 하나의 시기로 한정되고 단순화되는데 그 근본적 가정이 무엇이냐면 that the production of an additional unit of a commodity today 오늘날 단일 상품, 그러니까 하나의 상품을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게 does not prevent, 막아주지 않는데요. 뭐를? 내일의 상품 하나를 생산하는 것을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여기에서 일단 3번이 왜 전통경제학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냐? 여기서 말하는 the allocation은 위에서 말했던 요거 to allocate resources 여기에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경제학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보자면 전통경제학이란 건 다시 한번 보다 특정 시기에 자원을 배분한다. 자원 배분. 특정 시기에 자원 배분한다. 그 특정 시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거예요. single period of time. 그래서 자, 그래서 결국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통경제학이라는 건 오늘의 생산량이 내일의 생산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 대점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 오늘 상품을 하나를 추가로 생산해. 원래 우리가 평상시에 생산하는 게 100개였어. 근데 하나를 추가로 생산해. 그럼 101개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일의 생산량은 우리가 그러면 내일은 뭐 99개를 생산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내일 100개를 생산해도 걸리시. 자, 내일 원래 생산하던 대로 100개 생산해도 되고요. 똑같이 101개를 생산해도 되고요. 하나 줄여서 99개를 해도 되고요. 아니 심지어 200개를 생산해도 된다고요. 전통 경제학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경제학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수요와 공급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요가 많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공급량을 늘려야 될 거 아니야. 공급량이라는 건 곧 생산량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산량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건데 오늘 생산량을 늘린다고 해서 내일 생산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즉 오늘의 생산량과 내일의 생산량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통 경제학이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전통 경제학은 뭐다? 오늘의 생산이 내일의 생산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이거 말하는 거야. 일반적인 경제학은. 자, 그런데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4번 내용. 자, 4번 내용을 보면은 In the case of many environmental goods라고 나왔어. environmental goods 보여요? 환경적 재화 보이죠? 자, 2번, 3번까지 어떤 얘기했습니까? 2번, 3번까지는 전통 경제학 얘기했죠. 그렇죠? 전통 경제학 얘기. 근데 4번에서 여기다 쓸게요. 공간이 없어서. 4번에서는 다시 환경 경제학 얘기하고 있거든. 자, 2번, 3번은 1번과 대조 관계였죠. 그러면 2번, 3번과 4번은 무슨 관계일까? 얘도 대조 관계예요. 똑같이. 왜? 여기까지는 전통 경제학 얘기했는데 4번에서는 환경 경제학 얘기 다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또 대조 관계가 되는 거야. 그러면 1번과 4번은 어떤 관계일까? 1번과 4번은 4번은 1번에 대해서 주제를 다시 말하는 주제 재진술 문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잘 봐봐. 환경 경제학은 삐리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갑자기 그에 대한 설명으로 야 원래 전통 경제학은 생산량에 있어서 생산에 있어서 오늘 생산량이 내일 생산량에 영향을 주지 않아. 자 근데 환경 경제학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됐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1번 문장을 다시 받아주는 거거든. 지금 여기에 쌤이 표시해놓은 요 문장이 있죠. 니네도 여기다가 좀 체크를 해놨으면 좋겠는데 니네 교재에다가 allocation of resources over a long period 라고 써있지. 여기에다가 좀 체크를 해주세요. 이 부분이 바로 빈칸에 대한 단서가 되는 거야. 여기가 바로 단서야. 단서. 됐어? 자, 잘 봐봐. 아까 처음에 주제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어? 환경경제학에서 빈칸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거든. 4번 문장이 똑같이 생겼다. 환경적 재화 어쩌고 나왔으니까 환경경제학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환경경제학에서 크리티컬하대, 중요하대. 환경경제학에서 중요하다라는 말 다 나왔네. 똑같이 나왔네. 뭐가 중요하다? 빈칸이 중요하다. 그 빈칸이 뭐겠어 그러면? 당연히 주어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겠죠. 그럼 이 부분이 뭡니까? 빈칸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말. 됐어? 그래서 여기가 빈칸에 대한 단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얘들아 2번, 3번 문장이 없었다면은 빈칸의 정답 논리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요.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 주제를 재진술하는 겁니다. 됐어? 근데 2번, 3번 문장을 통해서 4번을 강조한 거잖아. 정반대되는 전통경제학이라는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4번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 3번은 4번과도 대조관계고 1번과도 대조관계가 되는 건데 이 대조관계를 통해서 환경경제학에서는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2, 3번 문장을 통해 결국에는 장기간에 걸친 자원 배분이 중요한 거구나. 아까 전통경제학은 어땠어요? 특정 시기에 자원을 배분했어요. 특정 시기에 몰아서 자원을 확 하고 이렇게 배분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안 쓰거나 뭐 이런 거였는데 근데 환경 경제학은 좀 더 널리 보고 우리가 자원을 배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전통 경제학과 환경 경제학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시기가 차이가 있는 거죠. 시기. 됐어요? 자, 환경 경제학은 무엇이다? 얘는 특정 시기에 자원을 배분하는데 얘는 어떻다? 장기간에 걸친 자원 배분. 장기간에 걸친 자원 배분. 그래서 그럼 자원을 배분한다는 점은 똑같은데 차이점은 뭡니까? 이 두 개가 차이가 있는 거죠. 대조되는 거잖아. 됐어? 그래서 빈칸의 정답이 뭐가 되는 거야? 뭐가 중요하다? 환경 경제학에서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야. 시간. 됐어? 시간적 개념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나온 거고요. 자,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5번, 6번이 for example 예시 문장이라고 했어요. 그럼 5번, 6번은 뭐에 대한 예시냐면은 4번 문장에 대한 예시예요. 환경 경제학의 예시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잘 봐봐. 내가 내용을 보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보고 연습하는 것보다 문장 간의 연결성을 지금 연습하고 싶은 거야. 1번과 7번이 세상스럽게 주제니 결론이니 이거는 너무 쉬워요. 중요한 건 뭐야? 2번에서 6번까지란 말이야. 2번에서 6번까지. 2, 3번은 지금 1, 4번과 대조로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5, 6번은 4번에 대한 예시를 말하고 있는 이런 관계가 된 거잖아 지금. 됐어요? 그러면 시험에서 어떻게 될까? 지금 여기에서는 1번에 지금 빈칸이 뚫려있단 말이야. 그렇죠? 내가 만약에 학교 선생이라면 이 질문 갖고 난 시험 어떻게 낼 거냐? 나는 문장 삽입으로 낼 거예요. 그럼 니네가 만약 출제자라고 쳐볼게. 너네가 만약 삽입 문제로 낼 거라면은 1, 2, 3, 4, 5, 6, 7 중에서 뭘 삽입으로 낼래?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딱 봐도. 만약 삽입으로 낸다면. 아직은 감이 안 와? 4번이 제일 좋아요. 4번. 왜? 명확하거든요. 4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여기서는 전통경제학 얘기했어. 환경경제학 얘기했어. 환경경제학 예시예요. 됐어? 근데 4번 문장이 삽입문으로 들어가 있다고 쳐볼게.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3번에서 5번으로 연결이 돼요? 연결이 안 돼요. 왜? 얘는 전통경제학 얘기 실컷 했는데 갑자기 환경경제학의 예시를 말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자리에 삽입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시험을 내는 거야. 됐어요? 문장 간의 연결성을 파악하면 뭐가 가능하다? 출제 포인트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자, 5번, 6번도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5번.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hile burning fossil fuels and polluting the environment today. 여기 environment라는 단어가 이제 나와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면서 그리고 오늘날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우리는 maybe creating problems 문제를 만들고 있을 수도 있어. 뭐에 대한 문제냐? For future generations, for years or forever. 몇 년 동안 또는 영원히 지속될 그럴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미래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편하냐면요. 환경 경제학은 뭘 고려하는 거냐면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경제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통 경제학은 현재만 신경 쓰는 경제학입니다. 됐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현재라는 거는요. 현 세대를 말하는 거야. 현 세대. 됐어? 6번 문장에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similarly 마찬가지로 if you harvest all prawns today 만약 우리가 모든 새우를 오늘날 수확해버리면 잡아버리면요 the supply will become forever 공급이 영원히 사라지게 될 거예요. 더 구체적인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끌어다 쓰는 거 말하는 거야. 끌어다 쓰는 거. 우리가 새우 수확이라는 거를 자원의 배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위에서 나왔던 이 allocation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수확량을 겁나 늘려버려. 수확량을 특정 시기에 높이는 건 뭡니까? 전통경제학이라고요. 그래서 전통경제학.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람들이 새우에 미쳤어. 그래서 새우의 수요가 겁나 늘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급량을 늘려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합니까? 수확량을 늘리는 거죠. 됐어요? 원래는 수확을 100만큼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요새 새우에 미쳐갖고 1000으로 늘리자 한 거야. 내일 또 1000만큼 잡자 이렇게 한 거라고. 오늘 1000을 잡는다고 해서 내일 1000을 잡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전통경제학에서는 지금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량 늘려버려. 특정 시기에 확 늘려버리자 이렇게 하는 거라고. 됐어? 근데 이거를 환경경제학적인 측면으로 보자고. 우리가 이렇게 새우 수확을 막 해버려. 자원 배분을 몰빵을 해버리는 거야 지금. 그럼 어떻게 돼? 나중에 한 50년, 100년 뒤에는 우리의 미래 세대는 새우를 못 먹게 되는 거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차이점이라고. 알겠죠? 뭔 말인지. 그래서 결론을 보겠습니다. 7번. Our conscious decisions of some environment를 보면은 일부 환경 재화에 대한 우리의 소비 결정이 maybe irreversible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reversible 하면은 돌릴 수 있는 건데 R이 붙었으니까 아니오겠죠. 되돌릴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볼게요. 일부 환경 재화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부 환경 재화의 예시를 위에 새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새우에 대해서 소비하는 결정 그럼 새우의 소비 결정이란 건 뭐야? 아까 말했다시피 새우 수요량이 확 늘어서 겁나 이제 공급을 많이 해서 소비자들한테 소비를 시키는 거죠.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그 소비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정을 내려버리면 그건 뭐야? 되돌릴 수가 없을 수도 있다고. 우리가 수확을 이렇게 막 해버리면은 이미 수확을 했잖아. 새우를 이미 소비했잖아. 우리 새우 이미 먹었어. 그럼 뭐야? 이미 먹었으면 내 뱃속에서 이미 다 처리가 돼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되돌려요?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미래 세대는 영원히 새우를 못 먹게 될 수 있다. 그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그걸 정리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And may have a profound impact. 자, 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답니다. On the well-being of future generations. 우리 미래 세대의 well-being. 잘 먹고 잘 사는 거, 복지죠. 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환경 경제학을 중점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에 대조적인 전통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면서 설명을 하는 대조 관계로서 글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2번도 해볼 건데 1번은 사실 첫 지문이잖아요. 네, 별로 안 어려운 걸로 준비했습니다. 2번 조금 어려워요. 2번. 그래서 2번 지문도 시간을 좀 드릴 테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지금 바로 2번. 알았어. 방쳐먹고 있구나. 모른다는 거 맞지? 응? 그렇죠. 어차피 봐도 모를 거예요. 2번은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 잡서를 제가 만들었잖아요. 이게 잡서를 만들다 보면 지문의 난이도가 당연히 보이잖아. 근데 2번이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해할게요. 방금 전 제가 한 걸 한번 봤으니 이제 한번 좀 감 잡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하단에 질문 1, 2, 3번 써 있는 거 있잖아. 거기를 먼저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이걸 학습할 때. 그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답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순서를. 질문 1, 2, 3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기. 아직 다 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번역 난이도에 어려운 표시가 있어.
보니까 민준이는 왜 이거 단어랑 듣기랑 이건 왜 하나도 안 돼 있냐? 안내를 못 받았어요? 단어 어디 하는지는 알아? 오늘 알려주셨어? 듣기는 책 뭐 가지고 있는 거지? 아니 중복이 안 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뭐요? 아까 얘기했잖아 다스가. 아이씨. 나열식 설명 추억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게 수희가 제일 좋아요. 죄다 나열식 설명 추억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열식 설명 추론은요, 어떤 그러니까 설명을 여러 개 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추론을 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좀 뭔 말인지 모르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미리 말하면 나열식 설명 추론이 아니에요. 얘는요. 미리 말하면 나열식 설명 추론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야. 렉스캉의 로이 쌤은 예를 들어서 숙제를 안 해오는 학생에게는 가차 없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내용이 있어. 두 번째 문제. 렉스캉의 선우 쌤은 학생들에게 즐거움과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수업을 선사해 주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 렉스캉의 지원 쌤은 어쩌고 써 있어. 그래서 결론. 렉스캉은 좋은 학원이다. 이렇게 나왔어. 이게 나열식 설명 추론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에 다 구체적인 그러니까 렉스캉의 누구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여기에 종합적인 내용은 뭡니까? 렉스캉 선생님들은 좋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거에 공통되는 거. 이게 나열식 설명 추론이야. 나열식으로 렉스캉의 어떤 선생님은 어떠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공통기호 키워드를 뽑아서 결론을 내리는 거. 이게 바로 나열식 설명 추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부분이 처음에 내용이 나오면은 주제 설명 패턴이 되는 거고, 이 렉스캉이 학원이 좋다라는 내용이 마지막에 나오면 설명 요약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글은 그게 아니에요. 이 글은 이게 아니야. 나열식 설명 추론이 아니에요. 좀 부적합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그냥 논리 근거를 되게 다양하게 쓰셨네요.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게 소재 어떤 거? 역점이요? 역점은 대조랑 비슷한데 대조랑은 조금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대조는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속성이 다른 거를 비교하는 게 대조고요. 역점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 1번 지문에서 보면은 1번 문장과 2, 3번 문장, 그러니까 환경경제학과 전통경제학은 대조관계. 근데 2번 문장에서 환경경제학은 이렇게 좋은데 3번 문장에서 환경경제학은 이런 게 안 좋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역적관계. 디스코스가 뭐냐고? 이게 소재인데 디스코스는 담론이라는 뜻이에요. 이야기 쉽게 말하면 담론. 얘 똑같은 말이에요. 담화 담론. 설명 알고 있네. 자신을 알아. 왜?
알고 있잖아.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네. 다들 해보셨나? 아직. 담이야 담. 이야기 감자야. 얼추 다 마무리가 된 것 같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윗글의 소재. 방금 전에 제가 답을 말씀드렸죠. 철학적 담론입니다. 1번 문장에 대해 2, 3번 문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얘는요. 제가 봤을 땐 예시 그냥 넘어가요. 예시. 이따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예시 역할인지. 4번 문장은 2, 3번 문장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당연히 이제 결론을 짓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뭐 요약, 뭐 결론 그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뭐 요약 결론, 뭐 요약 또는 뭐 요약 정리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빈칸의 정답 논리 근거는요. 저는 예시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시 추론이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물론 반박 시 네 말이 틀립니다. 네, 예시 추론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니네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쉽죠? 이거죠 뭐. 됐어요? 간단하죠. 자, 우선은 아래 거 보기 전에 얘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해줄게요. 2, 3번 문장을 왜 예시로 잡았고 왜 빈칸의 정답 논리 근거를 예시 추론으로 잡았는가 그에 대한 이유를 좀 말해줄게요. 참고로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Proceed by argumentation. 이게 정답이에요. 자, 왜 저는 이걸로 잡았냐면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철학적 담론이라는 거는 블라블라하다예요. 이 이분도 구절이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야. 그래서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게 뭐 이제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만 볼게요. 어차피 자수로 볼 거니까.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게 공동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블라블라하는 공동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뒷내용은 뭐냐면요. 뒷내용은 지금 여기 for example 부분을 보시면 moral and immoral 나와 있고 truth and falsity 나와 있고 reality and appearance 이렇게 나와 있거든. 얘네 셋의 공통점이 뭐냐면 상반된 관계라는 거야. 그렇죠? 도덕적이냐 부도덕한 거냐 아니면은 진실이냐 거짓이냐 뭐 실체냐 외형이냐 이게 전부 다 상반되는 관계로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상반되는 관계 사이에서 구분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정당성을 탐구하는데 받쳐진 공동의 사업이랍니다. 말이 어렵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철학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어떤 논쟁거리가 되는 것들이 있죠. 이게 사실이냐 이게 거짓이냐. 그럼 예를 들어서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럼 사실이라고 정해주는 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만약에 준이가 못생겼다. 사실이냐 거짓이냐. 그럼 누가 봐도 사실이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왜 사실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그렇지? 근데 그 기준이 원빈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다 못생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거는요. 그 기준을 설정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기준을 설정해준다. 그래서 어떤 두 가지의 상반되는 개념이 나왔을 때 이거냐 저거냐 했을 때 그럼 기준이 뭔데? 그 기준을 잡아주는 게 바로 철학이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학적 담론이라는 거는 빈칸하다라고 나왔거든. 근데 2번, 3번 문장을 잠깐 볼게. 2번 문장에서 뭐라 나왔냐면 A philosopher, 한 철학자가 might put forward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put forward가 뭐냐면 제시하다라는 거거든. put은 내놓는 거고 forward는 앞쪽으로라는 거잖아. 앞쪽으로 내놓는 거야. 제시야. 됐어? 그래서 한 philosopher가 어떤 제시를 할 수 있어요. 뭐 correspondence to reality. 현실에 대한 부합성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답니다. 현실에 대한 부합이고 나발이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다음 문장을 보면은 3번에서 여기서 보면 other philosophers 보이세요? 또 다른 철학자들은 would critically discuss. 자, 비판적으로 논할 거랍니다. 뭐에 대해서? That proposal. 그 제안에 대해서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제안은 뭐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한 철학자가 제시한 거겠죠. 그래서 그럼 잘 봐봐. A라는 철학자가 뭔가를 제시를 했어. 제시를 했고 B라는 철학자는 어떻게 한답니까? 그 제시한 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한답니다. 비판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박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A가 제시를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어떤 문제가 생겼어. 이게 진실이냐 거짓이냐 예를 들어 이렇게 뭐 논쟁이 되고 있어.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A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거는 진실이지 않느냐? 아니지, 이건 거짓이지. 진실이지, 거짓이지. 계속 말싸움을 하는 거야. 됐어? 그럼 이 말싸움을 통해서 뭐가 생기게 되는 거냐?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데 이 말싸움을 통해서 요 그 의문에 대한 정확한 정답을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철학적 담론이라고. 철학적 담론이 뭔데요? 서로 비판하는 거야. 서로 비판하는 거야. 서로가 서로를 말싸움하는 거야. 그럼으로써 뭘 얻어내는 거야? 정확한 답을 얻는 게 목적이라고요. 이게 철학적 담론의 목적이라고. 그러면 결국에 철학적 담론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싸움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말싸움.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거든. 2번. Proceeds by argumentation.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야. 그럼 2번에 대한 단서를 가장 잘 얻을 수 있는 게 어느 부분이냐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 처음에 한 필로소퍼가 제시한다라고 했는데 다른 필로소퍼가 비판적으로 그 제안을 논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비판적으로 제안을 논한다는 건 뭡니까? 반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제안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반박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2번에 대한 얘기는 한 사람은 어떻고 다른 사람은 어떻고 이 앞에 대한 예시로